예, 올해 1분기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은 예상보다는 탄탄한 성장을 이뤄왔지만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이런 역성장의 배경,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미중 무역 협상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돼야 되는 건지 오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미중 무역 협상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폭탄 날리면서 지금 이게 파탄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이제 트럼프식의 협상의 카드 중 하나냐,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후자 성격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역시 트럼프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그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조금 늦게 시작한 감이 있는데 할 거면 좀 진작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미국이 지난해 연말 같은 경우, 지난해 연말부터 어쨌든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졌잖아요.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지난해 연말에는 미국의 금융시장이 좀 굉장히 불안함을 보였었어요. 그런데 올해 이제 상당히 안정되면서 그다음에 중국은 상대적으로 또 이제 경기가 굉장히 이제 둔화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미국이 다시 한번 지금 욕심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중국을 좀 과격하게 표현하게 되면 좀 무릎을 꿇리자. 이제 이런 기회로 좀 삼고 싶어가지고 마지막 협상 카드를 던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협상의 벼랑 끝 전술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협상이 결렬돼서 이게 또 예상외로 또 파국으로 치달은다면 어쨌든 뭐 장기적으로는 타결이 되겠지만 어쨌든 예상 외의 경로를 간다고 하면은 어떤 파급력이 있을까요?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세계 경제 어쨌든 1, 2국가이고 두 국가가 어쨌든 간에 무역 전쟁을 벌이게 되면은 사실 30년대 대공황을 연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경제가 어쨌든 둔화되는 국면 속에서 중국의 어쨌든 간에 수출 둔화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중국의 수입 둔화가 지금 빠르게 수입 둔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는 이 그 미중 갈등이 벌어지게 되면은 세계 교역량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이 이제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30년대 대공황보다도 더 긴밀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는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그 우리가 사실 예측하기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불확실성을 사실 굉장히 고조시킨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지금 마감 시한이 뭐 이게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 괜찮은데 이게 뭐 라이트하이저 대표도 그렇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10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이죠. 10일부터 이제 관세 올리겠다 이렇게 데드라인을 딱 박아놨기 때문에 그 이후로 가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데드라인 안에 이제 중국과의 뭐 안 되는 그 협상 하나가 나사가 딱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앵커께서 표현했듯이 이제 벼랑 끝 전술을 지금 트럼프가 펼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진행된 협상보다도 협상에서 중국이 그러니까는 받아들인 부분이 있고 모두 다 받아들이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서 조금 더 양보하라고 지금 더 양보하라고 지금 압박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미국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파국으로 가는 건 원치 않을 텐데. 아마 10일 날 그러니까는 협상을 이 종결을 못 짓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트럼프가 자기 공언대로 관세를 올리더라도 협상은 계속될 가능성은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는 미국 입장 속에서는 더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더 있는 입장이고요. 중국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난번에 그 북한하고 정상회담하면서 미국 내 반응이 그런 게 있었죠. 나쁜 협상보다는 노딜이 더 낫다. 이런 그 얘기 있듯이 그러니까 지금 국면 속에서 미국이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다 보니까는 미국 입장 속에서는 조금 더 얻어내는 것이 이번 기회에 얻어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 파국으로 저는 몰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10일 날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이 종결이 안 지을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GDP에 대해서도 좀 말을 해보고 싶은데요. 1분기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률 GDP가 예상보다는 굉장히 좋았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강한 성장세를 보였고, 요거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수치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상보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치는 한 2%뿐이 안 됐었으니까는 3.2%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서프라이즈였었죠. 그런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기조 효과도 좀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지난해 4분기 2.2%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낮았었습니다. 지난해 중에서요. 낮았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여전히 불안한 요인은 여전히 있습니다. 미국은 내수가 튼튼한 나라인데 예. 가계 소비라든가 아니면 이제 투자라든가 기업 투자들이 다 후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수출이 좀 증가하고 수입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순수출이 그러니까는 성장률에 있어서 상당히 1.1%포인트나 기여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그러니까 수출이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를 전제로 한다면은 시장의 예상치가 거의 부합하는 게 나왔던 거죠. 거기다가 이제 1분기가 되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더 집행할 여력이 있다 보니까는 정부 지출이 좀 지난해 4분기보다는 좀 높았었던 것이 하나의 성장률을 높였었던 하나의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미국 경제 그렇게 진단을 해주셨으면 연준의 스탠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지금 스탠스에 대해서? 연준은 사실 지금 그 고용률이라든가 이 고용 상황이라든가요. 예. 뭐 사실 물가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예. 저는 사실 그 금융시장 때문에 연준이 눈치를 지금 많이 그러니까는 보고 있다. 연준이 금리를 그러니까 인상은 못할 거라고 예. 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에 금리 4회를 그러니까 약속대로 쭉 이렇게 인상을 예, 예. 하면서 금융시장이 굉장히 발작을 일으켰거든요. 발작을 일으키면서 거기에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연준 입장 속에서는요. 그러니까 실물 경기보다는 금융 부분에 어쨌든 간에 이런 불안감이 연준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 같고 예.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인하할 지금 상황은 실물 경기 상황으로 볼 때는 아직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는 그러니까 인하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지만은 예. 바라고 있고 일부 이제 그러니까는 인하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고용이 상당히 그러니까 좋게 나오고 있고 예. 성장률도 별로 나쁘지 않고 있고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물가만 지금 목표치를 좀 미달하고 있지만은 예. 이러한 조건을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은 어쨌든 간에 관망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중국 경기 좀 진단도 해볼까요? 중국 예. 경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세요 지금? 중국이 지금 빠르게 둔화되고 있고요. 예. 일전에도 제가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난해 이제 4분기에 중국이 이제 목표 성장률 우리가 중국이 2011년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제시했던 것이 6.5에서 7.0이었어요. 그런데 6.5 밑으로 떨어졌죠. 예. 지난해 4분기에요. 그리고 올해 1분기에도 어쨌든 6.4%를 달성을 했는데 네. 문제는요. 중국의 성장률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상당히 지금 위태롭습니다. 위태로운 이유가 뭐냐면은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의 재정 적자가 3% 미만일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중국 정부가요. 근데 뚜껑을 예. 딱 열어보니까는 GDP 대비 4.2% 재정 적자라고 예. 했어요. 그러면 6.6%에서 4.2%를 빼게 되면은 한 2% 그렇죠. 초 정도뿐이 민간 예, 부분에서 예. 못 만들어냈다는 얘기고요. 예. 거기다가 최근에 그 중요한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중국의 그러니까 성장률 중에서 그러니까는 한 지난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성장률 중에서 한 1.7%포인트가 예. 과장된 것이다. 이런 이제 수치가 나왔어요. 예. 중국은 GDP를 추계할 때 지방 정부의 어떤 생산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지방 정부의 그러니까는 그 공식적인 추계가 상당히 그러니까는 통계적인 그 불신의 기계가 높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기준으로 학자들이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는 한 1.7%포인트가 과장됐다. 아하. 이런 이제 그 최근에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사실상 민간 부분이 만들어내는 것이 2% 미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건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어쨌든 간에 재정을 풀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신용을 공급해가지고 예. 다 이게 다 부채죠. 국가 부채든 중앙은행 부채든 간에 부채죠. 부채를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경제를 끌고 가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투입하는 신용 한 단위 신용당 예. 만들어지는 GDP가 갈수록 급락하고 있어요. 예. 급락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 방식이 지속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저는 올해 연말 정도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경제가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을 예. 미국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지금 그러니까 압박을 강하게. 가하는 것도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짧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예. 우리나라 성장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이거 예.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은 뭐 그 마이너스에 대해서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 연율로도 1.8%니까요. 예. 그런데 기저 효과가 좀 있었었고 정기 대비로 했을 때는요. 그런데 수출 쇼크입니다. 수출 쇼크이기 때문에 예. 수출이 당분간 그래도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부양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해외 이슈에 대해서도 많이 진단을 해봤습니다. 신중한 오늘 전략 유효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화요일 시장 한 주의 시작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랩 내일 더 많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